예, 지금 뭐 현재 시각 2시 50분이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양봉을 띄우고 그 다음에 지금 11선과 5일선 저항을 맞고 있는 구간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라운드 피겨죠. 10,000포인트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지켜내느냐 밀리느냐 자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양봉이 뜨고 나서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살짝 좀 밀리는 부분들이 뭐 그냥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기술적 시그널이라든지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의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S&P 500 같은 경우로 봤을 때도 역시 S&P 500이 오히려 매도를 노리기에는 좀 더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는데 11선까지는 아직 안 닿았고 역시 5일선 저항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지수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하면 화면이 다 잘 보이시나요? 전체 화면이 다 안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 전체가 다 보이실 것 같은데. 보이죠? 제가 이거를 공유를 따로 플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다 올려서 그래요. 지금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전에 뭐 방송했던 부분들에서 연속적이죠. 그냥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가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2200대 메이저 라인 위에 걸려있는 자리 위에 저항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밑으로 밀리는 부분들에서 추세선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추세선의 지지가 깨지고 이제 120선을 내려오면은 여기서 뭐 급락이 나온다 뭐 이런다기보다는 어쨌든 또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120선까지 깨지는 부분들은 현재 이렇게 계속 추세선을 받았는데 깨지는 거는 좋다 안 좋다, 느낌으로 알잖아요. 나쁠 것이다, 안 좋다.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좋으면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아이고, 관리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되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안 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관리라는 거는 뭔가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애매하니까, 혹은 내가 손실 구간이 더 날 수 있으니까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종목별로 관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관리는 자기 계좌 관리가 있어야겠죠. 사실 뭐 비중을 줄인다라는 표현은, 빠지는데 지금 시장은 안 좋지만 뭐 이 종목은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변동성 안에서 다시 돌릴 것이다,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할 때 이제 비중을 줄이는 거고, 만약 추세가 깨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손실이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예, 비중을 줄인다라는 거는 대부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포트폴리오를 짜고 뭐 소액씩 들어갔다가 어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펀딩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 때 비중을 줄이는 거지, 우리가 사실 매매를 할 때는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파생되는 부분들은 간단해요. 뭐 좀 전에 라인이 말씀드린 어쨌든 비중을 줄인다, 비중을 줄이거나 손실이 많이 난 부분이 있다. 손실이 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더 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손절이라는 걸 해야 될 거고요.
수익이 잘 나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시장이 좀 안 좋고 깨질 것 같고 지금 내가 수익이 잘 났던 종목도 단기 저항권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수익 실현도 해야겠죠. 예. 그러면 이게 이런 관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시장에 순응하는 방법이에요. 시장에 순응하는 방법이다. 시장을 순응하지 않고 한다라는 건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내가 비중이 너무 많게 있고 지금 현재 뭐 수익권이든 손실권이든 봤을 때 손실이라면 비중이 많다 보니까 손실이 크겠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만 더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안 하고 보다가 큰 손실을 보고요.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는 다른 종목들도 깨져가지고 손실인데 이 비중이 높으니까 이 종목만 좀 올라가면 나는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 혹은 손실을 메꿔가지고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수익 난 걸 팔지 않죠. 손절은 뭐 비중이 높으면 더 손절하기 힘들겠지만 손실이 갑자기 많이 나가지고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나서 이미 나는 손절할 포인트를 놓쳤기 때문에 더 들고 간다. 어느 정도 회복하면 팔아야지 여기선 도저히 못 팔겠다.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할 경우 이건 좋은 대응일까요? 안 좋은 대응일까요? 이건 좋은 대응이에요? 안 좋은 대응이에요? 안 좋죠? 맞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시장은 빠져가지고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에 맞춰가지고 시장에 맞춰가지고 비중 관리하고 손절하고 수익 실현해야 되는데 그게 시장에 순응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면 시장에 순응하지 않는 거죠. 시장에 순응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에 나에 맞춰가지고 시장에 맞춰가지고 내가 시장 흐름대로 올라갈 것 같으면 붙고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져 나가고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말이 이렇지만 올라갈 것 같다고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되고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하기보다는 무슨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 가지고 깨졌을 때 정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시장에 순응하지 않고 시장에 반하는 거다. 시장에 반하는 걸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시장에 순응해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흐름을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자리 이게 21선이죠. 21선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일단 윗꼬리를 달고 밀리고 있고 어제 한번 밑으로 이 자리들 최근에 계속 지지받던 자리를 깼어요. 근데 오늘 다시 지금 지지 테스트 하는데 지금 현재 뭐 3시 다 됐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밀린다면 이 추세선의 지지 테스트를 분명히 이번 주에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에 할 때 매수를 할 것이냐 혹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볼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러니까 제 마인드는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서 안 좋은 것들은 정리를 하고 나서 봐야 되고 혹은 그동안 굉장히 잘 갔던 친구들 있잖아요. 잘 갔던 친구들이 급락 나오는 거는 노려봐야 되는 부분. 이게 뭐 이동평균선을 공부를 하거나 뭐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느끼는 부분도 있고 이걸 이론으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은 뭐 그랜벨의 이동평균선 법칙에 의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빠질 경우에는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올라갔고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빠진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은 싸우죠.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전쟁마다 아무리 뭐 대군이 들고 와가지고 싸운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싸움이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모르죠. 우리가 영화로 봤던 안시성 전투 같은 경우도 예, 중국에서 태나라인가요, 청나라인가요? 와가지고 공격을 할 때는 금방 저 따위 성 하나쯤이어서라고 하지만 그게 몇 달이 걸리고 결국 포기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일어나는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볼 때 이 현재 구간에서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알 수 없다.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가격대에 대한 손실보다 가격이 차라리 깨지게 되면은 어차피 못 팔 사람은 못 팔고 팔 사람들은 얼른 팔아버리고 나오고 다른 종목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움직이지 않거나 내가 충분한 어떤 흐름이나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드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구간과 저가에서 빠지고 나서 뭐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힘들죠. 근데 지금은 일단 상승해서 한 방에 올렸고 2단,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는 횡보라든지 솔직히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많이 올라왔고요. 기존에 왔던 어떤 박스권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권과 이 저가의 박스권, 이 정도 가이드라인에서 위아래서 움직이는 거는 지금 너무나 리즈너블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왜 빠지냐, 오늘 왜 올라가느냐를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는 구간이다. 근데 만약 2000포인트가 다시 내려온다면 살지 말지는 분명히 고민을 해야겠죠. 2000포인트 온다면은 살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2250포인트를 넘어서서 시간을 들이면서 메이저 라인을 지켜내는 흐름이 되면 그때는 다시 또 적극적인 매매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죠. 동부제철 부분들이 이제 11,600원, 500원 요 자리가 지금 일단 매수 포인트, 매수 마지노선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아래 90선도 밑에 있고 아래 120선도 만원까지 얼마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차트상으로는. 근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20%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보고 지금 현재 자리 구간에서 밴드 3% 정도 수준으로 일단 지켜보는 걸로 보고요. 오늘 거래량이 오늘 최근에 어떤 거래량이 계속 없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한번 흔들고다도 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걸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수익권 자리는 분명히 줬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안 좋거나 비중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 부분은 제가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좀 뭐 가벼워지셨거나 아래 부분들이 5,000원대 다시 밀리는 구간에서 지지를 한다면 거기서 이제 다시 단가 관리를 하면서 원래 비중을 맞춘다든지 하시면 되고요. 시장이 적극적인 시장이다, 그러니까 너무 완연하게 올라가는 시장이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항상 우리는 매수를 하고 일정 수익이 날 때까지는 좀 관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주식은 여러분들마다 다들 투자 금액이 틀리죠. 어떤 분은 뭐 10억대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1, 2억대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거나 주식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몇백만원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 분들 비중에 따라 투자금에 따라 세 부류들이 봤을 때 결국에 주식을 많이 사는 게 유리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때요? 이게 손실이 났을 때는 내가 돈만 좀 더 있었으면 수익이 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돈이 많으면 수익이 많이 난다라는 게 뭘까요? 돈이 많았으면 좀 덜 걱정했을 거고 덜 겁났겠죠? 빠졌을 때. 맞죠? 여기까지는 지금 뭐 매매 기초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돈 좀 더 있었으면 수익이 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초보자분들이. 저도 역시 처음에 할 때 진짜 이런 생각을 돈 좀만 더 있었으면 내가 정말 수익 났을 건데, 근데 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는 좀 지나보시면 아시는데,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500을 가지고 하든 50억을 가지고 하든 간에
내가 이거를 이 돈을 얼마나 어떻게 쓸 거냐 쓰냐에 따라 틀려요. 50억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10억씩 한 두세 번 사니까 30억 매수해가지고 20억밖에 안 남았어. 추가해봤자 단가도 많이 낮추지 못할 정도로 내가 자금 관리가 안 되면 똑같다라는 거죠. 예.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여태껏 했는데 만약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들었던 분, 혹은 저번에 빠졌을 때 시장이 빠졌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분 1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 저번 시장에서 좀 그래봤다. 저번에 좀 싸우거나 시장이 좀 빠졌을 때 그런 생각 좀 들어봤다. 1번 한번 쳐볼까요? 없어요? 네, 없을 리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셨다라면 그 돈을 좀 더 가치 있게 쓰세요. 가치 있게 쓴다라는 게 뭐 원래 100만 원씩 사던 거를 더 줄여가지고 10만 원씩 차라리 여러 번 산다든지. 가격은 여기서 지지받고 아래 꼬리를 달고 나서 보면 아 이제 여기가 바닥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결국에 주가라는 게 여기서 지지가 받고 또 다시 또 올라와서 반등도 주지만 계속 반등은 줘요. 근데 어디서 지지할지는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딱 지지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잡아요? 지금 어쨌든 이거까지 봤을 때는 이거 부분을 휩쓸라고 봤을 때 녹색 선까지의 어떤 매수 영역이라고 본 거죠. 분할 매수를 여기서 들어간다면 분할로 잡았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평단가가 뭐 5,300원, 5,200원대 이렇게 단가가 되겠지만 분할로 안 잡은 경우에는 한 번에 뭐 탁 잡을 때 내가 10%, 20%뭐 이렇게 푹 5,500원, 5,600원에 잡아버리게 되면 아래로 빠졌을 때 추가를 보통 쟤는 1.5배에서 2배 정도 분할로 추가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까다롭죠. 20% 사면 추가하면 60%인데 60% 비중을 만들어 놓기가 빠질 때는 겁이 나죠. 웬만하면 살려고 미리 대기했던 종목들은 밑으로 빠져서 겁날 때 사는 게 맞는데 밑으로 빠질 때는 아 이제 사기는 겁나네요. 올라갈 때는 와 저거 그냥 부러워 죽겠다고 아 저거 내가 샀을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막 하면서도 막상 빠지면은 못 사는 거예요. 그냥 한 주 사면 살 수 있잖아. 첫 매매가 단가가 정말 중요해요. 첫 매매가 단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고 그게 수익의 미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단가라는 게 첫 단가에서 내가 봤을 때 매수존 상단에 있다라면 한 3분의 1이나 1차 매수할 때 3분의 1이나 이 정도만 매수를 하고 그게 올라가 버리면 그냥 올라가면 두면 돼요. 왜? 상승장이거나 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장이면 종목이 많아요. 지금 제가 관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급등주가 아닌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지만 사실 50% 난 거 많잖아요. 맞죠? 유니온 머티도 사실 뭐 거의 그 정도 가까이 올라왔고 비트컴퓨터도 48% 정도까지 올라온 거면 4,800원까지 14,800원까지 올라왔으면 거의 그 정도 올라왔죠. 뭐 샘표나 이런 샘표식품 이런 거는 종목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뭐 하실 분들만 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종목들도 20-30%쯤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서 관심 있던 것들 한번 볼게요. 좀 전에 뭐 철강이나 이런 쪽은 살짝 지금 약하긴 해요. 3일 만에 좀 올라와야 되네.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 반전이 없으면 지금 폭이 매수한 지 또 얼마 안 됐으니까 컷할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마시스는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 8,000원대 정도 보고 있는데 일단 워낙에 강했던 친구에다가 3,000원대에서 15,400원까지 12,000원 올랐고요. 12,000원에 3분의 1 정도 치면은 4,000원 정도 빠지니까 11,000원 정도 지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일단 한번 변동성은 나왔죠. 변동성 위아래를 한번 훑어서 나왔고 그 다음에 60% 정도 본다면 6,000원 정도 빠지는 거니까 9,000원대. 그래서 오늘 반전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파동상으로는 무난한 자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를 뭐 메이저까지 기다리는 데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 위에서 반전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뭐 한번 노려본다면 오늘 9,000원대 깨졌죠. 깨지는 자리가 있는데 내일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저가를 낮추게 되면 내일 정도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관종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2,500원 정도가 메이저 라인이 오면, 메이저 라인 추세선이 오면 매수를 할 건데,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멀었고, 일단 단계적으로 여기서 한번 박스는 좀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3,000원대 후반 정도 수준까지 목표가를 준다면, 3,000원대 초반, 지금 현재 오늘 저가 구간 자리 구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존의 영상, 오늘 오전에 영상에 제가 남겨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오전 영상 보신 분 있나요? 저도 영상에 지금 편집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 내용을 제가 뭐 복귀하거나 이러진 않아가지고 3,200원대 이 자리가 깨지는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 그 구간에서 한번 짧게 보는 걸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원권하고 이제 3,200원권이니까 그 정도에 일단 한번 보고 내일 정도도 만약 밀린다면 오늘 내일 밀리고 그 다음날 3일 내에 반전하면은 무난하고 좋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FST 이거는 제가 죽어도 사야 된다, 한번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VI인가요? 다 온 것 같은데 이거 사고 싶은 자리는 이 자리에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메이저 라인 구간인데 사고 싶은 자리는 이 자리였어요. 18,000원 요 정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얘가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8,000원 정도 더 빠져야 되는데 빠지게 되면 이게 좀 낮아지겠죠? 살짝 더 낮아지겠죠? 어쨌든 라인이라는 게 살짝 좀 낮아지면 여기 밑에 있는 녹색 선이 이 정도에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라인하고 좀 중첩이 되는 가격적 지지와 동적 지지가 중첩이 되는 라인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 지금 옛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을 보면 뭐 한 8,000원 9,000원도 되겠죠. 8,000원 그때는 3만원이 올랐어요. 3만원 4만원이니까 사실 2만원 언저리 밑으로는 뺏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봐야 되는데 2만원 밑으로 보면은 가격대로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오늘 지금 시간이 3시 10분이라서 이런 게 요즘 맨날 이러더라. 이거 종가에 내일 봅시다라고 얘기하면 내일 아침 시가 갭 들고 가버리더라고. 23,000원대 초반이 만약 더 밀린다면 23,000원대 오면은 살짝 입질은 오늘 한번 해둘 만한 하거든요. 입질이라는 게 막 몰빵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한번 꼭 살려고 제가 보고 있는 거라서 한번 계속 볼 거고요. 삼천리 자전거 이것도 제가 산다고 했었죠. 아이고 앱클론 또 언제 왔어? 아까 아래 꼬리 많이 달더니 앱클론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더 한 번만 더 밀렸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밀리는 거 좀 보고 뭐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라면 뭐 들어가도 조금씩 들어가도 상관없는 것지만 어쨌든 저는 노리는 게 어쨌든 저점 구간에서 밴드폭 5% 내에 있는 밴드폭을 노리는 거라서 웬만하면 애매한 가격대면 좀 안 건드리고 있다가 진짜 좀 그럼 약간 부동산 경매 해보신 분 있나요? 부동산 경매 해보신 분 있어요? 또 3,000% 빠질 거 걱정이 되긴 하는데 부동산 경매처럼 내가 사고 싶거나 갖고 싶은 종목이 뭐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낙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그래서 좋은 물건이나 좋은 부동산의 물건이나 이런 게 많아도 내가 정말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맞죠?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금액이 남보다 더 많은 금액에 돈을 내가지고 하면 낙찰을 내가 못 받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가격에. 근데 주식은 어때요? 차라리 그렇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안 받아버리면 어차피 못 받았으니까 그게 나중에 올라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아깝지만 어차피 내가 못 받은 거라 상관이 없어요. 돈을 딴 데 쓰지 않아. 근데 주식은
늦었지만 지금 살 수 있잖아. 예. 늦었지만 지금 살 수 있어. 올라가 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식이 부동산보다 손실 내기가 더 빠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매매라는 게 어쨌든 많이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손실 보기가 쉬운 건데, 만약 잘못했을 경우에는 주식은 어쨌든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이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삼천리 자전거는 제가 추세선 자리에 오면은 이제 매수 관점이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마지노선 부분들이 사실 여기까지 봐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이건 마지노선을 지금 안 보고 이 자리 밑에서 일단 보기 때문에 9,500원권 밑으로 일단 오면은 한번 추가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이 밴드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밴드를, 이 아랫부분들에 대한 가격에 대한 공부는 제가 사실 무료에서 오픈을 하진 않는데요. 이 밑으로는 이 위로는 이 밴드 안에서 매수로,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살짝 이 정도면은 살짝 찍었다고 보기 때문에 보고 있었으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서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고, 분할 매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단타가 아닌 부분이라면 조금씩 사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다고 뭐 너무 한 주, 두 주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시장 부분들은 미장은 좀 빠지고 있죠. 저도 제가 좀 이거 5일선 저항 부분들 좀 보고 말씀드린 거고, 5일선 11선 저항 하니까 좀 밀리는 게 제가 좀 무난한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올라왔으니까.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차트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오늘, 요즘엔 나스닥을 제가 낮에만 좀 매매를 하는 편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가지고 제가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털 것인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보면, 이제 이건 아직 안 밀렸고, 쌍용차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밑으로 여기서 내려오면 분할로 한번 잡아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빅텍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해야 되는 종목이 지금 두 개 있는데, 선수 입장이라기보다 저는 이거 잠깐 재미삼아 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많은 금액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뭐 500만 원이나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서 보는데, 빅텍 같은 경우는 메이저 라인 구간 지금 현재 추세선단에 쳐 닿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밑으로 때릴 수가 있거든요. 때리면 한번 잡아보는 걸로 해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영상에 남겨드렸는데, 삼성중공, 업이 한 삼성중공 우던데, 선수 입장이라고 하는 거 하기보다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재미삼아 소고기 하나 먹을 정도 벌 생각으로, 소고기 뭐 2인분이 아니라 소고기 두 사람이서 소고기 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한 100만 원에서, 근데 삼성중공업 지금 30만 원짜리라서 한 150, 150 이 정도 해야 될 거예요. 한 개, 두 개 정도 사면 될 것 같거든요. 라인으로 봤을 때. 제가 30만 원대 이하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33만 원대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지금 여기서 한 개 정도 뭐 사놨다가 내일 보고 뭐 3개 정도 추가할 생각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단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1선을 깨놔서, 보통 21선 깨놓으면 내일 흔들다가 21선까지 최대한 붙여놓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붙여놔도 사실 수익률은 좀 돼요. 그러니까 붙여놓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어차피 작전하는 거라는 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3주는 10주 이내는 솔직히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호가나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그렇다고
손실이 뭐 났으니까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안 됩니다. 지금 미 선물 일단은 음전한 지금 현재 상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강했던 친구들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빠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체크하고, 오늘 신풍제약도 많이 올라오다가 다시 밀렸어요. 지수 올라가지 못할 때 지금 이제 코로나주가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마감 이제 돼가고 있고요. 장마감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파세코가 지금 메이저 라인에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손실 나신 분들이 있었다라면 이제 보유한 부분들에서 회복을 할 부분들이고, 이 파세코 같은 경우는 자리가 원래 매수존 하단이 이 구간이거든요. 13,500원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 이런 자리에서 다 수익 나고 일부만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분할 매도를 못한다. 그러니까 메이저 라인이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색선이야? 메이저 라인이 무슨 색선입니까? 검정색. 검정색 선에서 딱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만 매수를 하다 보면 이 3, 4일이 지옥같 같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밑으로 빠질 사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매수 존의 부분들로 생각을 했다라면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최저가 손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죠. 깨지면 깨지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털면 무조건 막 하한가가 빠져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표현을 많이 쓰는 게 간주라는 표현이죠. 내가 연구도 해보고 많이 고민도 해보고, 다른 종목들이나 내가 매매했던 어떤 뭐 내역들을 가지고는 매매 복귀를 해보다 보니까, 요 정도 선이 깨지면 일단 깨졌다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혹은 정리하는 게 그래도 리즈너블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지받을지 안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뭐 진짜 세력이 있으면 세력들만 아는 거지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데, 여기가 안 깨지고 지지받으면서 추세선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다면, 이게 유지가 된다면 이건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준대로 내가 갖고 가면 되는 거죠. 그게 깨지게 되면 이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빠질 거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간주법이라는 게 매도 기준과 매매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의 성향마다 약간씩은 좀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간주를 좀 하시고, 간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종목이 지금 사실은 뭐 딱히 요즘에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려고 봤던 것만 있고, 사실 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비트컴퓨터나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매매가 어쨌든 가능한 종목이 되는 거죠. 깨지지 않았으니까, 계속 그 탁을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린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 정도에서 팔고 뭐 들고 있어가지고 뭐 이 정도에서 팔았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여기서 한번 제가 언급은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자리들로 봤을 때 사실 뭐 5% 10% 먹겠다고 만약 들어간다면 들어갈 자리들은 더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웬만하면 한번 들어갈 때 몇십 프로라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그게 뭐 수익이 났을 때 일부러 남겨둔다면 그거는 끌고 갈 수 있지만, 중간 자리에서 내가 이 정도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이거는 어찌됐든 단기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나아요. 왜?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눌려가지고 빠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지면 무작정 수익 났다고 무조건 홀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리 자체가, 이거는 내가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검은선이기 때문에, 만약 올라왔어요, 여기서 잡았는데, 그럼 검은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이거는 중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가능하지만, 중간에 들어가는 건 단기적이니까 단기적 접근은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거.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게 선물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트레일링 스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제가 뭐 기준, 이번 주에는 제가 카톡방에 있어요. 카톡방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카톡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지사항에
뭐 궁금하신 거 올려두시라고 해가지고 쭉 올려두신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주식을 다 가르쳐 달라고 올려놓은 게 또 있고, 예. 뭐 실수라는 컨텐츠로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제가 이번 주에 하나씩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대부분 많은 게 이제 뭐 뇌동매매에서 뭐 최저가 손절, 뭐 최고가 매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제가 선물 매매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순전히 마인드 차이예요. 예, 뭐 기술의 차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초보자분들이 해야 될 거는 위아래 박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선을 그려보세요. 저가나 고가, 저가, 뭐 반등 고가, 최고가 이렇게 선을 그어지면 이 뒷자리하고 앞자리하고 이어지게 이렇게 쭉 긋고 보면, 아, 여기서 지지받았던 게 여기선 저항이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게 지지였고 아래로 올라갔을 때는 여기가 저항이니까 이 자리가 중요하겠구나, 이런 선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어 보면은, 그럼 그 안에서 박스가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한 거고 윗 구간에서 파는 거고, 돌파했으면 돌파하는 구간에서 사는 거고 그 위에서 파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가격 논리라는 거죠. 이건 가격적인 부분들이고, 이제 방향으로 봤을 때는 선, 이평선을 깨면은 뭐 안 좋다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 선을 매매를 할 경우는 단기전에 분봉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서 정리, 맞죠? 이런 게 있고, 단타 매매나 단기 매매할 때는 최고가를 찍은 상황에서 몇 틱 아래 내가 손절을 할 것이냐, 몇 틱 아래다가 내가 몇 틱 아래 이상으로 내려오면 컷할 것인가, 아니면 최고가에서 뭐 2%, 3%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나는 정리할 것인가, 이걸로 걸어두는 것도 있어요. 최고가가 나왔을 때. 예, 그러니까 그 두 개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두 개 중에 선택해서 한번 쓰시면은 괜찮고요. 몰라면 한번 써보세요. 라파스 같은 경우 오늘 좀 많이 급락을 빠져갖고 오늘 종가에 밀렸어요. 저도 오늘 조금 일부만 일단 한번 받아봤거든요. 내일 보고,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제 어쨌든 메이저 라인 구간이 있고, 이 구간 내일 한번 보면은 한두 번, 한 번 정도 추가할 생각을 한다면 일단 한번 보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이랑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오늘 반전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일단 반전이 안 나고 옆으로 기었으니까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 뭐 더 빠지거나 밑으로 빠져버리게, 시가 개파락해버리고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내일 아침에 좀 보시면서 관리를 하시고요. 아래 제가 가이드라인이라고 선물 강의를 맨날 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 얘기하는데, 아래 지지선이라고 그어놓은 자리들 구간에서 3% 정도 밀리면은 일단 컷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살아가는 가격대는 사실상으로 중기적인 눌림목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기적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게요. 단기는 내가 딱 2% 깨지면 그냥 바로 팔아야지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는데, 중기는 좀 더 크게 보거나 좀 더 길게 보는 거죠. 며칠을 보는 거고 혹은 몇 주를 보는 거라면, 그런 식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대응했을 때는 손절이 너무 잦을 수 있어요. 차라리 양을 좀 적게 사고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빠질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수량 부분에서 맞춰가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가격대로 맞춰주는 것보다. 그걸 꼭 지금,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5G 오늘 뭐 특징주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오늘 대표적인 게 한알령이죠. 한알령 해제 관련해 가지고 화장품들 쪽에 지금 오늘 굉장히 좀 강했죠. 화장품들이 뭐 아모레 퍼시픽이 9% 많이 올라갔다 빠졌고, 제이 컨텐트리, 코리아나 뭐 어쨌든 한국 화장품 제조니까 저도 매매를 하면 항상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한국 화장품 제조만 보면 되니까요.
예, 한국 화장품 제조 120에서 그냥 바로 들어 올렸네. 메이저 라인 깨고. 이런 거는 사실 사볼만 했는데, 예, 거래량이 너무 없었으니까 제가 검색식이 안 잡혔나 보다, 어제. 예, 그 다음에 코리아나 뭐 한국 화장품 이런 식인데, 추세는 어떤 방향의 차트만 그냥 딱 봐도, 예, 한국 화장품 제조가 뭐 더 갈 거냐라는 부분들을 판단하거나 눌림을 앞으로 잡는다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대장으로 보고, 예,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수소차라든지, 제가, 예, 중기 계좌를 거의 잘 안 보는데, 이번에, 좋더라고. 네, LNF가 갑자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좀 이걸 좀 들고 있어가지고. 네, 전기 쪽이나 이쪽은 뭐 계속 어느 정도 어떤 시장의 패러다임에, 붙일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좀 보거든요. 수소보다는. 수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약간 현실성이라는 부분들이 전기보다 너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 쪽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수소차도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되면 짧게는 안 가죠. 좀 길게 가고 뭐 EM 코리아나 뭐 유니크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다가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한 타이밍에 놓친 게,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계속 대선 관련주에서 이낙연 인맥주를 얘기해 놓고, 네, 제가 지방 갔다 온 이틀 동안 걔네들이 난리를 쳤더라고요. 예, 범양건영이랑. 저는 사실, 예, 남선 알미늄보다 범양건영을 제일 좋아하는데, 범양건영도 날라가 버렸고, 뭐 서원도 날라가 버렸고, 좀 약간 이게, 갔다 와서 보니까 좀 짜증나긴 하는데요. 어, 좀 자리 또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내일은 일단 FST 쪽에 좀 집중을 한번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부분들이 뭐 급하게 뭐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자리에 가격에 좀 볼 수 있겠지만, 내일이라면 뭐 시장 오늘 미장 급락해버리면 내일 SFT 한번 아침 시가부터 공략해오기 딱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뭐 두산 퓨얼셀이나 이런 거 같은 건 아직 멀었고, 한국 프렌지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도 5% 빠졌죠. 이거 121선인데. 근데 너무 요즘에는 이평에 붙을 때, 예전에는 건들기만 하면 다시 튀었어요. 애들이. 건들기만 하면 다시 튀었는데 지금은 붙여버려요. 붙여버린다는 게 좀 더 시장이 약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 그러니까 개미들이 따라 붙기 쉽지 않게 만드는 거죠. 예. 이러고 나서 위로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갑자기 수급을 붙여야 그때 개미들이 쫓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게. 예, 만약 붙는다 생각하면 더 밀어버리면 되니까. 더 밀어버리면 쫄잖아요, 우리들이. 예. 뭐 동학이라고는 하나, 어쨌든 개미는 개미니까요. 개미가 분명히, 개미 투자자들이 뭐 투자 금액으로 치면 제일 많겠습니다만, 결국에 기관과 외국인이 이기지 못하는 건 뭉치지 않기 때문인데, 이번에 시장 반등이 온 게 뭐 개미 분들께서의 힘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미국 대선 관련주죠. 관련주라고 하는데, 한성기업, 이것도 좀 계속 기다려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신라 사면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정말 저는 별로라가 사실 이제, 이거는 안 할랍니다. 원래는 이것도 밑으로 내려오면 해야 되는 자리인데, 오히려 좀 이렇게 길게 마이너스 14% 10% 길게 쭉쭉 빼버리면은 편하거든요. 쭉쭉 빼버리면 지금 실전반 분들 혹시 계세요? 실전반 분? 찐이님은 지금 제가 보이는데, 예, 실전반 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밑으로 빠질 때 이게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반전이 좀 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각도가 나오면서 빠진 경우에 퍼센트가 나올 때는 괜찮은데, 공략하기 좋은데,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들은 빠질 때마다
반등과 저항과 반등과 저항을 계속 다 주고 빠지는 거잖아요. 조정을 계속 주고 반등도 줄 거 주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올라올 때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매물이라고 생각하는 형성하는 구간이 지금 거래가 이 종목은 솔직히 뭐 얘기를 하긴 좀 그래요. 거래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올라올 때마다 계속 위에 잘게 저항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올라갈 때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지 않으면 개미들이 어떤 수급이 붙은 것도 반감되겠죠. 오늘 화장품주 매매하시는 분들 오늘 개미수에 진짜 많을 거야. 상 안 간 애들 추격하겠다고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붙여주면 사람들이 따라붙어서 고가에서 물려주는데, 예, 그냥 올라갈 때 자글자글하게 밑으로 밀리면 기간 조정도 많이 줘야 되고, 올려칠 때 좀 시원하게 먹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어려운 게 뭐 섬유 이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자 들어가는 것들 있죠. 뭐 KG 모빌리언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이런 쪽 보안 쪽 뭐 이길로 시큐리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보안 관련주들 약간 그런 쪽의 어떤 종목이나 테마군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런 부분들로 테마별로 움직임이 좀 분류가 돼서 해놓으면 매매를 하기가 참 편해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그 전쟁 관련주랑 여름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들 여름 테마 단발성 테마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이나 테마 흐름 같은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추가해 가지고 이쪽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바이오에 왜 사람들이 몰리고 바이오 올라가면 막 멋있다 이렇게 하는 게 바이오가 정말 멋있게 올라가니까 올라올 때 막 두상 가고 밑으로 빠져도 급락 나왔다가 또 급하게 다시 들어 올리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평가 정보 뭐 다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그래요. 뭐 얘도 지금 밑으로 밀리면 내일 뭐 양봉 하나, 오늘은 급하게 올렸으니까 내일 양봉 하나 뜨거나 뭐 그렇게 식으로 흘릴 수가 있지만, 이게 살살살 밀리면서 조정이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 그런 기업도, 한국 기업 평가 뭐 걔는 어떻게 됐나? 참, 얘 거래량도 이거 너무 없는데 뭐 7만 원이면 사보고 싶긴 하네. 7만 원에서 6만 8천 원이면 3% 정도 차이 나죠. 5% 정도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그 다음에 또 한번 본 김에 뭐 아니 살라면 얘를 사야 되나? 근데 이게 수렴이라서 가격을 여기서부터 제일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싸게 살려면은 이제 보초병 세우고 땅굴 파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서 솔직히 게임 얘기를 하면 잘 모르겠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런 게임을 하면 정글러는 땅굴 파고 기다려야 돼. 킬 한번 먹을 때까지. 수익 한번 내려면. 근데 이건 돈 벌어주는 거니까, 게임은 한 판 지고 이기면 끝나는 거지만 이건 돈을 잃고 벌고 하는 거기 때문에 땅굴 파야 돼. 밑에서 기다려야 돼. 수렴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렴이냐 뭐냐 이런 부분들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한번 1번 한번 쳐볼까요? 뭐 수렴에는 어떻게 하고 뭐하고 하는 게 말이 좀 어렵다. 초보자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듣다 보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이게 뭐 익숙해. 원래 다 첫 경험이 힘든 거지.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올려쳤으면 지금 시장과 똑같은 거예요. 고가와 저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고가는 낮아지고 저가는 높아지는데 어느 한 점에 모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수렴이라고 보시면 돼. 수렴이라고 보시면 돼. 매매를 할 때 만약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 또 상승 나오고, 급등을 하고 나서 이렇게 누르면 바로 상승 나오죠. 이렇게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것들은 바로 상승이 나오고 반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수렴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얘는 옆에서 지금 기고 있는 거죠.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기고 있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기고 있거나 뭐 좀 계속 잘잘잘잘 흐르는 형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처음 볼 때는 이게 옆으로 그냥 기는 것처럼 안 보이고 막 등락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구나. 수렴이라고 하면 수렴이 끝점에서 위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판단하는 부분들이고, 거기서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하면 받는 거고,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은 수렴 모양이 패턴이 안 좋다 싶으면은 수익 났으면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 수렴이라는 거를 잘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박스라든지 고가 구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구간이라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그랬죠. 창형으로 빠지는 거, 빅텍 같은 건 이렇게 빠져버렸어. 어떤 거는 이렇게 빠져버렸어. 어떤 거는 이렇게 빠져버렸어. 이 구간에서 싸움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럼 그 싸움에 대한, 모든 싸움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나 이길 수 있는 진입 방법에 대한 구조를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초보자들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목군들을 하나 더 보면, 이제 좀 전에 봤던 이제 국동이나 이런 것도 수익이 났다가 좀 많이 옆으로 좀 기고 있는 모습. 국동이랑 하나 더 뭐 있었는데 뭐였지? 메디아나였나요? 메디아나랑 또 하나 더 있다. 하나 뭐였지? 메디아나도 지금 아래 지금 옆에 18,000원에 수렴하고 있는 거고요. 메가이 CSC, 메가이, 네, 얘도 지금 신풍제약이랑 비슷한 차트죠. 여기서 아래 지지 받으면 또 한번 튈 수는 있는데, 신풍제약이 결국에 오늘도 올랐지만 흔들어 가지고 십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여기서 올리치기에는 단기간에는 쉽지 않아요. 뭔가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렴을 좀 더 계속하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장 마감했죠. 장 마감을 했고,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리가 지금 나오는 것들, 내일 한번 볼 것들은 제가 오늘 찝어드린 것 같은데, 내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일도 한번 내일 오후에 뭐 시간이 되면은 또 여러가지고 종목 체크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오늘 마지막 날이죠. 6월 마지막 날인데, 이번 주까지는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번에 잡을 수 있는 자리들 한번 체크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보고, 물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뭐 자신감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태도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손실을 좀 지양하고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서 배팅을 좀 줄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말을 듣고 수익이 차라리 안 나는 게 낫지, 제 말 안 듣고 저 터져서 오지 마세요. 오늘 방송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